여러분은 월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5분만 더 자고 싶다. 정말 출근하기 싫어. 이놈의 회사, 진작 때려치워야 했는데. 직장인들이라면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수백 번씩 외치는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주인공 역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차를 타고 출장을 다녀야 하는 영업사원. 조금만 지각해도 회사의 불효령이 떨어지는 지독한 직장생활. 그는 진작부터 사표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처럼 눈을 떴는데 자신의 몸이 무수히 많은 다리가 꼼지락거리는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벌레가 되었다는 공포보다 새벽 5시 기차를 놓쳤는데 사장님한테 뭐라고 변명하지라는 걱정이 앞섰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이 변하는 순간에도 출근을 걱정해야 하는 삶. 어쩌면 100년 전 카프카가 그려낸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혹시 카프카적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단어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을 만큼 전 세계로 널리 쓰이는 말입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조리하고 억압적인 상황, 혹은 마치 악몽과도 같은 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보통 카프카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형용사이자 문학적 장르가 되어버린 작가. 바로 20세기 실존주의 문학의 최고 거장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밀란 쿤데라, 무라카미 하루키 등 수많은 세계적인 대문호들이 가장 존경하는 작가로 주저없이 손꼽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가 100년 전에 써내려간 이 기괴하고도 슬픈 이야기가 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최고의 고전으로 불리는지 오늘 함께 그 굳게 닫힌 방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책과 함께 떠나는 10분 지식 산책이 선정한 이 시대의 필독서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사실 주인공 그레고 잠자가 그 힘든 회사를 당장 그만두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빚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하면서 사장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된 것이죠. 그레고는 부모님이 진 그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자기 삶을 통째로 갈아놓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5년, 아니 6년은 더 일해야 겨우 빚을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가족 중 그 누구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큰 집에 하녀까지 두고 살면서 말이죠. 아버지는 파산한 이후 몇 년째 무기력하게 집에서 놀고 있었고, 어머니는 심한 천식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어할 만큼 몸이 약했습니다. 겨우 17살 된 어린 여동생 그레테 역시 그저 집안일을 조금 돕고 바이올린을 켤 뿐이었죠. 결국 내 식구의 생계와 거대한 빚더미는 오롯이 고단한 가장인 그레고 한 사람의 어깨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레고는 가족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삶을 버티게 해주는 소박하고 따뜻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취미로 바이올린을 켜는 여동생에 관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쪼들리고 자신이 힘들어도 동생만큼은 비싼 바이올린 음악원에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짜잔 하고 이 깜짝 계획을 발표할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청춘과 행복은 다 뒷전으로 미뤄둔 채 오직 가족들의 미소만을 바라보며 버텼던 그레고. 그러기에 어느 날 아침 찾아온 그의 비극적인 변신은 우리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아들이 오빠가 흉측한 벌레로 변해버렸을 때 가족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족들의 태도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냉담해지기 시작합니다. 평소 몸이 약했던 어머니는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을 마주하기 힘들어했고 그레고를 보자마자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립니다. 그나마 동생 그레테는 처음에는 오빠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레고에게 상한 음식이지만 먹을 것을 챙겨주기도 하고 방을 청소해주기도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행동 속에서 가족의 따뜻함은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오직 징그러운 생명체를 치워야 한다는 의무감과 혐오감만 남았을 뿐입니다. 가장 잔인했던 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벌레가 된 아들을 철저하게 남처럼 대하며 분노를 쏟아냅니다. 급기야 거실 탁자에 있던 사과를 집어던져 그레고의 등에 명중시키기까지 합니다. 이 사과는 그레고의 딱딱한 껍질을 뚫고 등에 깊숙이 박힙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레고의 등에 박힌 사과를 빼주려 하지 않습니다. 사과는 살 속에서 그대로 썩어가며 그레고에게 치명적인 병을 안겨줍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가장이 가장 믿었던 아버지에게 받은 끔찍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레고가 방에 갇혀 신음하는 동안 집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늘 무기력하고 병약했던 가족들이 일제히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몇 년 동안 소파에 기대 있던 아버지는 은행 경비원으로 취직해 빳빳한 제복을 입고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숨이 차 걷기도 힘들다던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삭바느질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하지요. 오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던 여동생 역시 상점의 점원으로 취직해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속기와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서늘한 의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녀까지 두면서 살았던 가족들은 그동안 정말로 일할 능력이 없었던 걸까요? 어쩌면 그들은 충분히 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그레고의 등에 업혀 그 꿀같은 안락함을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은 아닐까. 돈을 벌어다 줄 때는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레고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고 흉측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자마자 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 그를 방치합니다. 여동생은 오빠를 증오하며 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며 외치지요. 아버지, 저기 오빠라는 생각만 버리시면 돼요. 저 괴물이 어떻게 우리 오빠일 수 있어요? 당장 내쫓아야 해요. 오빠였다면 짐승과 인간이 함께 지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 발로 떠났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울타리조차 쓸모가 다하고 삶에 불편감을 주면 이토록 차갑게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카프카는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등에 박힌 사과가 썩어 들어가 결국 그레고리오는 방에서 쓸쓸하게 숨어 거둡니다. 그 사체마저도 가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녀에 의해 쓰레기 봉지에 버려지지요. 그의 죽음을 확인한 가족들은 슬퍼하기는커녕 마침내 무거운 짐을 벗었다는 듯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홀가분한 표정으로 소풍을 떠납니다. 파랗게 빛나는 햇살 안에서 동생 그레터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부모는 새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성실한 신랑감을 찾아줘야겠다는 계획이지요. 잔인할 정도로 눈부신 결말입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100년 전에 쓴 이 작품이 오늘날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성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가장 따뜻해야 할 가정에서조차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나도 버려지지 않을까라는 근원적인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매일 아침 힘들게 출근하며 지옥철에 몸을 실는 우리 모두가 현대판 그리고 잠자는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밤에는 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치열하게 달려온 나 자신에게 돈과 성과를 떠나 존재 자체만으로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책과 함께 떠나는 10분 지식 산책 북튜버 루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